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부산 주변 고속도로는 귀가 차량과 나들이 차량들로 하루 종일 정체를 빚었는데요. 저녁이 되면서 일부 나들목과 교차점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8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가거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경우 모두 각각 4시간 30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해운대와 서면, 남포동 등 도심에서는 아직까지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체증도 오늘 밤 늦게 모두 해소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가족이나 연락 닿는 지인도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는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부산에서만 한 해 200명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때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의 죽음은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데요. 한 지자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쪽방에서 살던 73살 A씨. 월세 25만 원 단칸방에서 무려 6년간을 홀로 살다 올해 3월 쓸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자식도 형제도 없는 A씨를 찾았던 건 동사무소 직원과 인근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들하고 수시로 와서 보면 할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건강이 많이 나빠 보이고 그러지는 않았더만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A씨와 같은 무연고 사망자는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의 한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제주가 돼 주민들과 함께 합동 위령제를 연 겁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위령제는 서구관 내 기초수급자와 병원에서 숨을 거둔 무연고 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웃들이 직접 분향을 하고 풍물놀이와 씻김구슬하며 가족도 없이 쓸쓸히 숨진 이들의 영혼을 달랬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분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해서 이런 제가 제주가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면은 마음이나 위안을 받고 편안하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21명. 올 상반기에만 103명에 달했습니다. 구청은 해마다 열릴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를 통해 불우한 이웃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조금 더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에 살면서도 잘 모르는 역사적인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동래구 복천동의 복천박물관일 텐데요. 올해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1600년 전 삼국시대 조상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물 598호 말머리 모양 뿔잔입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가 한 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동아대 박물관에 각각 분산돼 있던 두 잔이 36년 만에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신발 모양의 토기와 집신, 나무로 만들어진 신발 등 유난히 많은 신발 관련 유물들은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메카 부산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1600년 전 동네 복천동 주변에서 살던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돌멩이를 엮어서 만든 그물과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한 삽과 쇠스랑 등은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을 찌거나 삶을 때 사용하던 그릇과 집의 모양을 고스란히 본떠 만든 토기 등은 당시의 생활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주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가정집도 있고요. 그리고 창고와 같이 형성한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가동 유적에서는 신전과 같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집 모양의 형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69년 동네 복천동 고분이 발굴된 것을 기념해 50년 만에 기획된 특별전에는 복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낭민동과 수안동 등 인근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까지 대거 전시되고 있습니다. 1600년 전에 복천동 고분군 사람들 또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부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셔서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찬찬히 둘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 현장에 바로 세워진 복천박물관은
삼국시대 부산의 고분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가야 문화를 복원하는 주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왕관과 장신구 등 왕실이나 귀족 등 특권층의 화려한 모습들이 아닌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최대한 근접해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남해안에 유해성 적조가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일 경남 통영 연안의 유해성 적조 생물 개체수가 1ml당 6천 개체까지 치솟았고 지난 2일부터 경남 통영과 남해에선 참돔 등 184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해 약 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가 주의보 단계에서 경보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선상 예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탁기관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 조치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과 위탁 해지 등 특단의 조처에 나서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부는 선박 수리비를 내지 않으려고 달아나다 해경에 물대포를 쏘며 저항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선주 57살 A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기관장 등 5명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